보실게요. 운동량, 충격량. 문 좀 닫아줄래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이 단원, 문 닫아달라고. 자, 여기서 제가요? 눈이 마주쳤지 않니? 자,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충격량. 우리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었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M 곱하기 V라는 거, 그 다음에 F 곱하기 T라는 거, 이거 할 때 개념 자체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 안 어려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 보게 되면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간과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을 반드시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되고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거는 정도는 잡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과 별표 한번 쳐줄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개념은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은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빨리 더 적응할 수 있는. 근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높은 것들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게 에너지가 같이 나오고 앞에서 배웠던 운동 방정식도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단독형이라기보다는 연계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결론 먼저 얘기하자. 우리 이 정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다? 충격량과 같다. 이때 방향을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일로 받았어요. 충격을 일로 받았으면 잘 봐. 여기서 운동 방향은 우린 다른 운동 방향과 충격량은 안에 힘이 들어있죠. 힘의 방향과 둘이 어때? 일치하지.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반대로 일로 받았어요. 충격을. 그럼 충격 안에 힘이 들어있으니까 힘의 방향,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속도가 줄어듭니다. 라는 거 정도. 앞에 부분인 거야. 앞에 부분. 내가 방향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되게 말 많은데 별로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해석이 나오거든. 해석. 요 해석도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야. 자, 그래프가 나와. 뭐가 나와 있냐면 VT 그래프가 나와져 있어요. 그랬을 때 알겠지만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어가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F는 MA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힘을 구해낼 수 있는 거지. 이 그래프가 운동량, 충격량으로 나오거든. 기울기는 F는 MA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나와져 있으니까 뭐가 튀어나올 수 있다? 충격량이 나올 수 있고, 충격량이 나왔다라는 건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개념 설명하는 게 아니야. 개념을 통해서 문제의 접근성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거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쫓아서 여기까지 와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지금 운동량과 시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럴 땐 한번 써보는 거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 기울기는 시간분의 기울기 자체가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운동량. 운동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네. 이러고 봤더니 A가 되어지는 거네. 아하, 여기서 PT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어가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 기본적으로 쫓아는 가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Y축이 A고 X축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T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 면적이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 이유는 수학으로 봤을 때 얘 면적 어떻게 구하는데? X축 곱하기 Y축이잖아. A 곱하기 T가 되잖아. 근데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시간분의 속도 변화고 얘를 살짝 바꾸면 아하, 속도 변화가 면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일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속도 변화가 나왔어. 그럼 어떤 질량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이어가는 연습이 돼야 돼요. 아는 건 안 중요해. 알면 뭐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얘를 쫓아가는 연습이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과정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머릿속에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는 거고 문제가 어려워가 아니야. 접근성을 놓쳐서 그렇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이것도 그대로 FT 면적이니까 그대로 구하시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넘어와서 여기서 실생활에 관련된 예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 지문에서 보면 딱딱한 면, 푹신한 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가 같다라는 말의 뜻은 위치 에너지가 같다. 근데 질량도 같아요. 그러면 mg, 그냥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난 바로 설명할게. 어차피 문제는 같이 연계되니까. 그러면 얘가 동일하잖아. 동일하니까 지면에 닿는 순간에 닿는 순간에 이 운동 에너지 값도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이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끼고 2분의 1은 상수니까 제끼고 여기서 속도값이 같구나 라고 보는 거지. 속도값이 같구나 라고 보는 거네. 그러면 결국에는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얘의 운동량,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치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그렇다는 말은 충격량 또한 어떻다? 충격량 또한 같다. 이게 생각이 나줘야 돼요. 이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런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바닥면이 딱딱하고 여기는 푹신해요. 이 딱딱하다, 푹신하다의 의미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푹신하니까 얘가 앙 부닥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알겠지만 얘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니까 결국엔 여기 걸리는 힘, BA로 봤을 때 곱하기 해서 나온 값과 같아야 되니까 얘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딱딱할수록 어떻다? 충격력은 더 크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근데 이거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Y축이 힘이고 X축이 시간인데 여기서는 이 A는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랬을 때 FT 이 면적이 있을 거고 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면적이.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면 어찌됐건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여기 충격량과 여기 충격량은 같은 거가 되어지는 거지. 시간에 따라 충격력이 달라진다라고 해석하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고 나중에 실전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전. 개념을 빨리 정리해주고 바로 문제에서 얘를 정리해 주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운동량
첫 번째, 아까 나왔던 EI,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식이 있죠. 두 번째 식이 무엇이다? 바로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운동량은 충돌 전이나 충돌하기 전이나 후의 값은 그 운동량의 전체 합은 어떠하다? 반드시 같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정도는 너희들 우리 학원 애들 정도라면 이 정도 자체 때문에 고민하진 않아. 문제가 문제인 거지. 문제에서 찾아 나설 테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할 거야. 자, 여기서 조금 해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보게 되면 얘는 한번 들어줄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M이라는 물체가 있고 이 M이라는 물체가 용수철에 이렇게 달려 있다가 탁 하고 끊어졌어. 끊어지게 되면 이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 멈춤형 막대를 설치한대. 동시 맞춤형.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얘가 받은 자, 여기서 잘 봐. 끊어지는 순간 압축했다가 놓는 순간 이쪽으로 준 힘과 이쪽으로 준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 즉 A가 B에게 준 힘의 크기와 B가 A에게 준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왜? 이 한마디 쓰면 되죠. 작반 A가 B를, B가 A를 방향 반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야. F가 10 나오면 일단 써놔. F는 MA. 근데 얘가 M이고 이 M이니까 속도가 얘가 EV였을 때, EA였을 때 얘는 A가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데? 시간 동안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근데 처음에 압축시켜 놓았으니까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죠. 나중에 속도. 그러니까 얘를 무시해주면 되지. 했을 때 얘가 2A 대 A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근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돼?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다. 동시 멈춤이래. 그럼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뜻 아니야? 동시 멈추니까 아 시간은 같아야겠네. 시간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속도가 2A이고 A니까 여기가 속도가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S만큼일 때 얘는 S 2대 1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래서 A와 B가 받은 2를 비교해보자. 1이라는 건 알겠지만 운동 에너지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따로 떼지 않고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아이가 있어.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 제곱인 건 알고 있죠? 이걸 살짝 바꿀게.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주 눈곱만큼 바꿀 거야. 어떻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라고 써도 되지 않나? 얘를 이렇게 할게. 분모에다 m 넣어주면 얘 제곱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2m분의 운동량 제곱과 같은 거죠. 맞습니까? 이건 외우는 거 아니라 해석하는 거다라고 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쫓아가도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특별히 해줄 게 없어. 실제로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빨리 기본적으로 정리를 푸다닥 해주시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하지